자,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경매라고 하면 이게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이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집 내가 낙찰 받아도 되나? 약간 좀 걱정,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 좀 그렇죠. 애틋한 마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 수는 없는데. 그렇죠. 바로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경매를 이용해서 피해자들 집으로 장사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 실제로 그 분위기,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안 좋죠. 안 좋아요? 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유명무실한 이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차라리 가만히라도 놔두면은 우리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려고 지금 뭐 불가피하게 낙찰을 시도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가만히 있어도 슬픈데 거기에다가 좀 울고 있는데 뺨 때리는 격으로 경매꾼이라고 하죠. 뭐 투기업자라든지 혹은 그렇죠. 이 채권자들이 참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 회수를 투자금을 회수를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이 좀 울상을 짓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좀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마 쉽게 보도를 좀 챙겨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집만 봤을 때는 이것이 전세 사기 물건인지 아닌지 티가 안 나는 경우들도 많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일부 뭐 미추홀구라든지 이런 아파트에 가 보면은 대자보가 뭐 크게 붙어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자보에 적힌 글을 좀 가져왔는데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매각되면은 전 재산을 잃고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매꾼에게 말씀드립니다. 사건 해결이 될 때까지 경매가 중지될 수 있도록 입찰 의사가 있는 입찰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 앞에다가 좀 써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좀 답답하시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서 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는데 사실 허구도 지금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 세입자분들도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임대인이 지금 경매에 넘어간 그 물건 그 사이에 경매가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뜬 시간 동안에 마치 상가 깔세 내듯이 이게 짧게 단기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도 그 사이에 이미 범죄 사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면서 또 돈을 더 거기에서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짧게 뭐 보증금 없이 뭐 단기로 3개월 뭐 월세만 얼마 받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 탐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렇게 단기 깔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진 않나요? 그 부분까지는 뭐 추후에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긴 했는데요. 들어오신 분들도 이런 집인지 모르셨대요. 예.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권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없이 들어오는 그런 짧은 단기 임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정 앵커님께서 앞서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대자보가 붙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경매 사기를 당했으니까 좀 입찰을 좀 하지 말아달라. 차라리 대자보가 붙어 있으면 자 순수한 투자자, 입찰자 입장에서는 현장에 임장을 갑니다. 대자보가 붙어 있죠. 양심이 좀 있다면 그래 내가 경매 입찰할 집들도 대상 후보지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 집을 해야 될까? 다른 집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자보가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이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괜히 오해받기는 싫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 집인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뭐 방법,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경매로 나온 그런 주택을 봤을 때 네. 여러 가지 이제 등기부 등본상 권리를 좀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엄청난 금액의 가압류가 설정돼 있다. 가압류. 네, 그거는 그 집주인이 다른 집에 대한 그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압류를 하고 회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집이다. 허그에서 가압류가 그렇죠. 걸려 있다는 거죠. 여러 건 그러니까 가압류가 보통 몇십억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분명히 전세 사기와 관련된 그런 주택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에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감정가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의 이제 깡통 전세와 관련된 것들이죠. 네네. 보증금이 워낙 높다라고 봤을 때는 약간 그 애초에 이제 그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워낙 그냥 높게 받았다. 그러니까 매매 시세 대비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높다. 맞습니다. 감정 가격보다 높다면 좀 의심을 네.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 이제 신축이고요. 신축이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국세청이나 지방 세무서로부터 압류가 많이 들어갔다. 압류. 그렇죠.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들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네. 압류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판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팁을 좀 주셨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허그에서 가압류가 걸려 있다. 첫 번째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보증금이 감정 가격보다 높다. 역시 좀 체크를 해야 됐고, 신축 주택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한다. 네 번째는 국세 또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가 좀 걸려 있는 집들이라면 전세 사기 우려가 있으니까, 물론 그게 이게 법적으로 하라 마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전세 사기 우려가 있는 집이라면 이런 집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경매할 수 있는 집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우리 전세 사기 당하신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좀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은 방법, 좋은 의도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